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이 첫 일정으로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4.7 재보선의 패배를 반성하며 호남을 기반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나주시와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작품을 내놨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나선 의원들이 출산표를 던지고 첫 일정으로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4.7 재보선 패배를 반성하며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세 의원이 나란히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광주행은 출사표를 던진 후 첫 일정으로 의원들은 텃밭인 호남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홍영표 의원은 4.7 재보선 결과를 반성하고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초석을 마련했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일자리 본부장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어 광주를 찾은 우원식 의원은 역대 민주정부는 호남의 결실로 탄생했다며 정권 재창출에서 호남이 갖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 지역에 돌아갈 인센티브를 잘 만들도록 협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으로 혁신하고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고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송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을 계승하고 민주화의 중심인 광주에서 5월 정신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송영길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당대표 경선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오는 5월 2일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사실상 전남, 전북, 광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단일 후보로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의 미래 비전으로 민생, 공생, 상생을 꼽고 국민적 기대에 동떨어진 정책과 인사 검증을 맡을 상임위별 민생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청년과 어르신이 공생하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약한 비 소식과 함께 황사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전북 지역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길게 형성된 모습입니다. 시속 40km의 속도로 비구름대가 남동진하면서 오전 중에 우리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그제부터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요. 이 황사먼지도 비구름대와 함께 유입되겠습니다. 서쪽 지역부터 미세먼지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6에서 12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물러갔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나주시와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SRF 열병합 발전소 시설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는 만큼 나주시가 가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나주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완공된 지 3년이 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법원의 1심 판결로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역 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지역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SRF 열병합 발전소 시설 자체는 당초 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민들의 반대는 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심 판결을 토대로 SRF 열병합 발전소 재가동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나주 시민들은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경 정의와 시대 정의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고요. 1심의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제 항소를 해야 되고요. 또 나주시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SRF 재가동 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유세장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접촉한 민주당 담양사무소 직원의 남편, 홍보실장, 수행비서, 당원 부부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인 담양, 영광, 장성, 한평에서는 당원 33명이 서울을 찾았으며 일부는 담양에서 7명이 식사를 해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논란이 있는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을 두고 특정 건설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어제 성명을 내고 평동 준공업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18년부터 한 건설업체가 사업진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며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지 내에서 해당 건설사가 짓고 있는 600여 세대 오피스텔 인허가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관련 정보도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어머니들은 지난 2015년부터 그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연들이 취소됐지만 엄마들은 그 사이 새 작품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그만 강당에 모여 앉은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단원들.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의 어머니들로 참사 1년 뒤부터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전곡을 누비며 벌써 새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공연은 못했지만 매주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극을 안 할 때는 그걸 견뎌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연극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게 오히려 어머님들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활기를 좀 주신 게 아닐까. 평범한 엄마였던 이들이 죽은 아이들을 그리는 무대에 서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는 아들, 딸이 입었던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앞둔 학생이 되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모진 말을 내뱉었던 이웃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사로부터 7년, 무대는 엄마들이 절망에 빠진 스스로를 치유하는 공간이자 세상에게 아직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도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접근하면은 좀 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고 좀 더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새 작품의 이름은 별망엄마. 고깃배를 타고 나간 가족을 기다리다 돌이 되어버렸다는 안산의 별망설화에 세월호의 아픔을 담아냈습니다. 극단 노란리본의 배우가 된 엄마들은 참사 7주기를 맞아 준비한 새 작품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억의 투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등은 민변 광주전남 지부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강의한 박 교수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이 박 교수를 고발하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를 받는 첫 대상이 됩니다. 5.18과 관련한 다른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가 전국 상영관에서 개봉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좋은 빛, 좋은 공기는 오늘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특별 시사회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인 뒤 오는 28일 전국 160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해 일반 관객을 만납니다. 지난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가 제작 지원한 이 영화는 1980년 전후 국가폭력을 겪은 광주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닮은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둘러싸고 인사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동생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승진의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광양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인사는 강행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시는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 예고를 발표합니다. 4급부터 8급까지 모두 136명을 승진시키는 계획. 그런데 유독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석 한 자리만 직무대리 방식으로 뽑겠다고 예고했고 닷새 뒤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 최소 연한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 광양시 관계자는 당시 직제 순위의 행정직을 자동 승진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면 근속 연수가 넘어 승진 대상인 사람이 많았고 문제될 일이 없었다며 굳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뽑아 승진 연한도 모자란 기술직이 승진한 것을 두고 내정자라는 뒷말이 무성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 의회는 지난 1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동 의견까지 발표합니다.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을 위배하여 4급 보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데 대해 지극히 부당한 인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감사 청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 광양시 의회 의원은 감사 청구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승진한 A씨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해 승진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번에 경찰에 고발된 6명 중 1명이었습니다. 광양시는 전문적인 업무 영역이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광양시가 의회의 반대에도 인사를 강행했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이었던 지난 2016년에도 광양시는 승진 최소 연한의 7개월 미달한 사무관을 역시 직무대리 형태로 승진시켜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김한근 강릉시장은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특정인을 승진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코트라의 인베스트 코리아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유치 사절단과 전담팀 파견, 투자 유치 설명회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코트라 36개 해외 투자 거점 무역관을 활용해 광주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과 자동차, 에너지 등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3월 무역 수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증가한 46억 5천만 달러, 수입은 31억 7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12억 3천만 달러 이후 최대 흑자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인을 방사능 픽폭자로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오는 21일 임시회가 열리면 곧바로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범죄 증거를 원스톱으로 채취하는 키트를 발명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과학수사계 김준수 경장이 채취된 일부 범죄 증거물의 오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증거 채취 키트를 발명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키트는 핵심 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DNA를 채취해 봉인, 입증 조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비로 과학 수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 등 7곳에 이어 전남의 지역 예방접종센터 15곳이 어제 문을 열면서 22곳 전체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에 대해 우선 백신 접종을 진행하며 총 접종 대상자는 21만 2천여 명입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1분기 접종 대상자 81.7%, 2분기 대상자 8.7% 등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 팽현숙 최양락 부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반찬 1,000만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에 전달된 팽현숙 최양락 부부의 반찬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남구 지역 독거노인 17명에게 각각 일주일분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북동 재개발을 추진 중인 광주 북구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아닌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광주 북구청 앞에서 현재 추진 중인 북동 재개발 사업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도심을 살리기 위해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수창초 일대에 최대 45층 높이 아파트 23개 동을 짓는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에서 참가해 지역 인재 선발의 기본 개요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현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패널로 참여해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오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고용조사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3만 7천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통계청이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고용조사는 지역고용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오늘 약한 비 소식과 함께 황사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 보시면 띠 모양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동진하면서 오전 중에 약한 빗방울을 뿌리겠습니다. 한편 그제부터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황사먼지도 이 비구름대와 함께 유입되겠습니다. 서쪽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6에서 12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물러가서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에서 모두 현재 기온 영상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낮 동안은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1도, 광양의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매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